리플은 지금 단적으로 무조건 오른다 내려간다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과업들과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리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리또속이라고 하죠. 리플에 또 속았다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굉장히 지금 어떤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리플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과거에 리플을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중요한 내러티브는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근데 작년에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고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큰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리또속이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작년은 잘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리플도 기다리면은 언젠가 상승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프로젝트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규 프로젝트들이 날아가는 동안 리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내러티브가 없는 것에서 기회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리플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했으면 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구간대에 있는 투자자들이 조금만 반등하면은 팔아버리고 조금만 반등하면은 팔아버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코인 용어에서는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매물대,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이 속 시원한 상승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송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될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EC가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전해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지금 서로 공방처럼 오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결국은 이 이슈를 첫 번째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리플이 이 구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과의 어떤 연동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 XRP 레저를 통해서 EVM 연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즉 개발자들을 리플 생태계로 유입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의미한 어떤 생태계 확장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같은 시도들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정점을 찍는 사건이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리플은 기본적으로 B2B 기반의 프로젝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파트너들과의 어떤 사업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이 이미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리플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RWA 섹터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지금 많은 어떤 CBDC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결해서 뭔가 성취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속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리플같이 큰 프로젝트 그리고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이 약속과 기대감만으로는 큰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리플은 이제 실질적인 그 결과들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단적으로 무조건 오른다 내려간다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과업들과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RWA라고 하는 거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입니다. 현실 세계의 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현실 세계 자산이 무엇인가?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채권이라든지 초대형 부동산들 아니면 저작권, 미술품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를 잘 하지 않는 자산들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데 이걸 쪼개서 올린다고 거래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선진국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금융이 부족한 나라들은요,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RWA는 그런 금융 어떤 낙후국들이나 이런 것에 금융 포용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금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들이 채권입니다. 채권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크게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회사채 같은 민간 신용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은 어떤 상품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RWA 투자의 가이드를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ETF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활발하게 알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큰형님이 포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승인해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더리움도 이미 증권이다라고 하는 어떤 오명들, SEC에 의해서 그런 누명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SEC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자산 운용사들이 더 적극적인 공세들을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현물 ETF로 가능할 것인가? 그 대상들은 우리가 스위스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P 상품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UM 규모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는 첫 번째가 솔라나고 두 번째가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더리움 다음 후순위를 정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솔라나와 리플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현물 ETF가 승인되는 알트코인과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 그리고 승인이 된 알트코인의 생태계와 그렇지 않은 생태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새로운 포인트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현물 거래에서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가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ETF로 만들어지더라도 가격 퍼포먼스에서 좀 차별화가 나온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ETF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관이 이제 인정을 한 자산이고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알트코인 ETF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해당 알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코인 시장 전체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 몇 배가 늘었는지를 보면은 1차 대세 상승장 이후에는 90배가 증가했어요. 그 상승을 했습니다. 즉 반감기 시점 가격 대비 90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차 대세 상승장 때는 28배 30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7배에서 8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하락 추이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사이클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2.5배 정도가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배에서 3배 정도를 좀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와 그리고 새로운 수요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변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상방을 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산과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만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세 상승장이 뜨거워지면은 다 늦게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순간에 투자를 하시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게 크립토 윈터 구간을 거치고 나오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구간을 고통 없이 바로 시작을 해서 대세 상승장의 어떤 구간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운이 좋으신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도
값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현금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자산의 긴 호흡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 정점 부근에서 다 팔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죠. 기술적으로 뭔가 완벽한 구현을 만들어낸 프로젝트는 적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이미 대체 자산, 가치 저장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 이후에 어떤 사이클들의 흐름을 보면서 탈출 전략을 세워서 계속해서 부분 매도를 해서 탈출해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점이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배분을 해가지고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0% 이상 정도는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는 물량들로 가지고 가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50%까지 가져가도 괜찮은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이상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략 매도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 1년 정도 되는 기점부터 탈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셔가지고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이 정점에 도달했던 과거 사이클 구간으로 감안을 해서 그때부터는 매도 전략을 조금씩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전에 정점 전에 다 매도한다는 전략보다는 정점을 경험하고 하락장까지 다 감안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거죠. 이 구간부터 몇 퍼센트 정도씩 매도를 해서 정점 구간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이후에 하락하는 폭들이 어디까지 무너졌을 때 또 나머지 추가적인 것들을 매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을 거기 때문에 욕심만 조금 버릴 수 있으면은 정말 잘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금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그 가지고 있는 동안에 200%, 300%, 1000% 상승을 했더라도 이걸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냥 지금부터 모아서 대세 상승장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를 고점이라고 팔고 저점이라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저점에서 사는 건 늘 유효한 전략이지만 고점이라고 팔았을 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SI 지표를 주로 많이 차트에서 활용하죠. RSI 상으로 엄청 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딱 꺾이고 내려오는데 고점이라고 던졌는데 바로 다시 반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지표 하나를 가지고서 탈출을 했는데 훨씬 더 손해를 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계속 모으자 일단. 그리고 대세 상승장 마지막에 전략을 세우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과열 신호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MVRV 지표를 조금 더 짧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30일이나 60일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과열 신호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선물 거래 지표들. 선물 거래 지표가 과열된 거는 어김없이 하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늘 어떤 그런 과열 구간에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계산이 복잡하죠. 모두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좋은 순간에 탈출해야 된다는 사명과 숙명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선물 거래 지표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차트를 기본적으로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와 거래량들, 그리고 중요한 패턴들, 보조 지표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들이 중복적으로 전부 다 과열 신호를 가리킨다.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지 조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정이 왔잖아요. 신고점을 뚫고 나서 조정이 왔는데 그때 제가 시황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과열 신호가 이 새로운 지표에서 잡히고 또 잡혔다. 이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열 신호가 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틀, 3일 만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5월에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기이죠. 거기다 4월 달에 이 반감기도 지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시장에서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에 어려우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들과 전략들을 함께 세우면서 밀착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크게는 종목 선정과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을 같이 선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매입을 하고 매도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장 좋은 코인을 가장 좋은 구간에 사서 가장 좋은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2월 반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월 반 멤버님들께서 너무 좋으셨다고 한 번만 더 이 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상황에서 어렵사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함께 해주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뇌피셜에 의한 투자들 그리고 맹신에 의한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스터디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10주 동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10주 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에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코인들과 매입 타이밍, 매도 타이밍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들도 세우게 됩니다. 들으시면은 아마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외연들이 많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VOD 15강과 그리고 밴드 공부방에서 밀착 케어를 통해서 매일마다 제가 또 빠르게 시장의 변화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